자,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칠판에서 공부를 대강 했으니까 오늘은 슬라이드 보면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 회귀분수하고 다중회귀를 저는 한 챕터에 두 챕터 붙여서 같이 공부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ANOVA 표는 바로 다중회귀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다중회귀가 왜 다중회귀냐 하게 되면은 독립변수 개수가 두 개 이상일 때 다중회귀를 한다 얘기했었습니다. 일반식을 이미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귀분수의 뜻이 뭐냐 하면은 말뜻 그대로 독립변수가 종소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해서, 그죠? 측정한다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죠? 쉽게 말하면 독립변수 한 개이고 종소변수 한 개 있다 할 때 측정한다 하는 말은 바로 B1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B1. 그죠? Y-햇이 뭐죠? B0 더하기 B1 X. X에 대한 개수가 B1이잖아요. 그래서 그 B1을 알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독립변수의 일정한 값에 대응되는 종소변수 값을 예측할 수 있죠. 내가 B0, B1을 더한다. 그죠? 관찰치, 주어진 관찰치를 가지고 직선을 구하잖아요. 그걸 구했다는 말은 B0, B1을 구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X에서 누가 물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관찰치를 가지고 B0, B1을 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에 대해서도 또 Y를 구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예측의 용도로 쓰인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단순 다중은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단순은 독립변수가 한 개이더라. 그죠? 다중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모집단 다시 뮤에 대한 걸로 생각하면 되죠. 모집단을 반드시 뭐라 해야 돼요? 베타 0, 베타 1으로. 표본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표본일 때는 B0, B1.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하나 그림을 하나 그려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뭘 공부했냐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회귀 직선을 구했잖아요. 그죠? 자, 구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실제로 내가 어떤 한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죠? 다시 말해서 요 값을 평균으로 해서 결국에는 요런 정규 분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이 오게 하는 것이 바로 회귀죠. 회귀를 하는 말은 평균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관찰치가 이 위에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아래에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 오차항으로 생각합니다. 오차. 그래서 이 오차항이 다시 말하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 것이 오차항이 평균이 0이고 어떤 편차를 가진 이런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오차항에 따라 가지고 위에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아래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이제 표본 회귀식에서는 Y-햇 할 때 이때는 입실론에 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모회귀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YI는 개별 관찰치죠? 그것은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에다가 입실론 I 더한 만큼. 그죠? 아까 전에 이 기호는 입실론이라고 읽어, 입실론. 영어로 말하면 E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잔차의 정의가 나옵니다. 잔차는 바로 뭐냐면 YI에서 YI 햇을 뺏는 것을 우리가 EI라고 한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표본 회귀식 구하는 방법이 제가 지난번에 다 B0, B1 다 유도했습니다. 그때 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최소 제곱법이에요. 그죠? 최소 제곱법. 다음 중 회귀 분석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물었을 때 최소 제곱법 하면 안 돼요.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뜻이 뭐예요? 잔차들의 제곱합. SSE가 공식이 뭐였죠? YI에서 YI 햇 뺏는 것 제곱. 그걸 다 더한 게 바로 SSE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최소가 되도록 회귀식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B0에 관해서 편미분, B1에 관해서 편미분. 그죠? 이건 이미 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 다음 회귀 모형의 기본 가정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자, 입실론 i에 대해 가지고 기대값을 구하면은 0이 돼야 되고, 그죠? 엄밀히 말하면 여기 사실 입실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입실론으로. 그죠? 그 다음에 분사는 시그마 e의 제곱이더라. 그죠? 분사는 시그마 e의 제곱이더라. 그 다음에
또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오차한 길이는 독립이더라. 그 뜻이고, 이것은 관찰치하고 오차도 서로 독립이더라. 요 1번, 2번을 다시 모으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 오차는 평균형이고 분산이 시그마 E 제곱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죠? 그래서 항상 회귀 모형의 기본 가정이 성립하는지 항상 검토를 해줘야 되는, 엄밀히 말하는 거죠. 이런 검토하는 방법들은 또 우리가 차차 이제 또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그림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요 그림 가지고 제가 비주로 표현을 유도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관찰치가 있을 때, 그죠?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요 관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측치, 요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지, 여기서 수직을 꺼서 이 그리는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그죠? 고등학교 때 공부했듯이 한 점에서 어떤 직선과 수직거리, 이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한 관찰치에 대해 가지고 예측치하고 관찰치 차이, 이것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뭘 말하냐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사실은 우리가 요런 값이지만은 여기 어떤 분포를 이렇게 다 가지는 경우죠. 분포를.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회귀 모형의 가정을 다시 보게 되면은 등분산 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분산 가정. 그래서 여러분이 앞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은 앞 슬라이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그마 E의 제곱. 그렇게 되어 있다. 분산. 회귀 모형 기본 가정의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시그마 E의 제곱이 있다고요. 만약에 등분산 아니고 I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때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쓰냐 하게 되면은 시그마 EI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맞죠? 그죠? I의 위치에 관계없기 때문에 I하고 전혀 관계없이 여기다 그냥 시그마 E의 제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보십시오. X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요 분포의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 뜻이 바로 등분산 뜻이에요. 그죠? X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분산의 정도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분산인 경우. 자, 소득이라 가정합시다. 소득이 100만 원일 때하고 1000만 원, 1억이다. 그때 사람들 씀씀이를 보게 되면 돈이 클수록 씀씀이의 편차가 더 커지겠죠. 엄밀히 말하면은 이때 제일 작을 것이고 이때는 편차가 제일 커요. 이때는 어떻게 나타내죠? 이런 식으로. E의 I의 제곱이다. 왜? I 위치에 따라 가지고 분산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회귀 모형이 성립하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회귀 모형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등분산 가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꼭 기억해야 돼요. 회귀 모형의 기본 가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평균 0이다. 분산은 여기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분산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회귀 모형의 기본 가정 중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요 2번 옆에다 뭘 적어놔야 돼요? 등분산성. 그죠? 여기다 하나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요 옆에다가 뭘 적어야 돼요? 등분산성. 그죠? 왜? I가 첨자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기 I가 있을 때 I가 첨자로 들어왔다 그때는 2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기다 하나 적어 놓으면 되겠죠? 시그마 E의 제곱이라는 말은 등분산성. 같은 분산이다. 만약에 밑에다 참고로 시그마 E의 또 첨자 I의 제곱이다. 그때는 뭐죠? 2분산성. 그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문제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주어지는 문제죠.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문제는 이렇게 쉬운 문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는 문제를 줄 거예요. 그죠? 독립변수가 2개 있는 경우. 알았죠? 제가 미리 말합니다. 요것은 쉽게 말하면은 독립변수 1개인 경우예요. 여러분 문제는 독립변수 2개든지 3개든지 4개든지. 그죠? 독립변수 더 많아야만 거기에 따라 자유도를 제대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보십시다. 월 매출액이 월 광고비 지출액의 대략 직선으로, 선형이란 말은 직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10개월의 자료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더라. 표본 회계선을 계산하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뭘 구하라는 말이죠? B0와 B1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없던 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값을 구해볼 수 있는 경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구하는 법은
우리가 지난번에 벌써 공식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U다는 그 공식으로 구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했더니만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이제 그 공식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시그마 XII도 XI, YI도 계산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한번 지금 미리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죠. 그죠? 요거.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U도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는 기억하고, U는 쉽지 않습니까? 했죠? 그죠? 요걸 기억해야 딴 책이 혹시 다르게 나오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경우죠. 그리고 비제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이미 설명드렸죠? Y바라는 더 편하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XI 제곱의 합이 다 필요하잖아요. 요거 계산하려고 하니까 XI, Y를 곱해놓은 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앞에 표에다가 미리 계산해 뒀잖아요.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3의 제곱 9. 그죠? 요 XI 제곱을 다 해가지고 쫙 더해놓으면 503을 해놓은 이유가 B번 계산할 때 쓰려고. 또 뭐가 필요하죠? 요 두 개 곱해놓은 값이 필요하잖아요. 3 곱하기 40, 120이네. 그죠? 그래서 쭉 다 더해놓은 값이 5170 필요한 경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B제로를 구했어요. B제로는 얼마 나왔냐 하면은 15.2017. 그리고 B1은 7.50이죠. 7.50 뜻이 뭐죠? 하면은 광고비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마다 매출이 얼마 늘어난다는 말이죠? 7.5배 늘어난다는 말이죠. 맞죠? 그죠? 여러분 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바로 식이잖아요. 여기에서 7.507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이 뜻이 뭐죠? XI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YI 햇이 얼마 증가해요? 7.50배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광고비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매출이 7.05배 느니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음수면 어떤 뜻이죠? 한 단위 증가시킬 때마다 오히려 7.5배 감소하는 경우죠. 자, 내가 기업의 투자자로서 변수가 XI도 있고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또 있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값은 7.5, 이쪽의 값은 3.2다, 또 한 값은 만약에 9.5다. 그 어디에 제일 먼저 투자해야 되겠어요? 9.5에 제일 먼저 투자해야 되는 거죠. 왜? 그 값을 한 단위에 증가시킬 때 가장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다면 전부 다 하면 좋지만 회사는 항상 어떤 문제라 그랬죠?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거 9점 얼마 투자하고, 그래도 돈 나오면 또 7.5에 투자하고 뭐 이런 거죠. 돈이 허용되는 범위까지.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값에 대해서도 13일 때 얼마지? 하고 하면 요 식에 13 집어넣으면 되죠. 112.880. 그죠? 요거, 이 문제 제가 왜 보여드렸을까요?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표를 보세요. 표에 13일 때 관찰치가 있습니다. 13일 때는 YI가 얼마였죠? 관찰치 얼마나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값은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사실은 실제 값이에요. 그죠? 여기 13일 때 값이 얼마나 나와 있죠? 119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관찰치 써라 하진 않았잖아요. 예측치를 구하라 돼 있잖아요. 왜 제가 그 값을 구하라 했을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말 시험 문제 풀 때 SSE를 구하려면은 YI 햇을 뭐로 못 구한다고요. 그래서 YI 햇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복습을 안 하고 버티는 게 정말 대단한 용기지만은 뭐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예측치 얼마 나왔죠? 13집은 112.8이 나왔잖아요. 관찰치 얼마였죠? 115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값들을 내가 실제로 구할 수 있어야만 뭘 구할 수 있죠? SSE를 구할 수 있는 경우죠. SSE가 뭐였습니까? YI 빼기 YI 햇의 제곱을 다 더한 거잖아요. 그럼 YI 햇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B제로 비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해 다 됐죠? 그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노바 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제곱합이 어려운 거죠. 자유도는 금방 쉽게 돼요. 자유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독립변수 1개니까 회계에 대한 자유도 1이에요. 맞죠? 그죠? 전체 자유도 얼마입니까? 표본계수 10개니까 9예요. 그럼 위에는 1. 합이 9가 되면 가운데 뭐가 돼야 돼요? 8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손으로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계산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제곱 평균도 못 넘어가고 FB도 못 넘어가고 결국 답을 못 구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식을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꼭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복습해야 되는데 자, 제일 위에가 뭐가 있었냐면은 SSR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 칸에 뭐 있었죠? SSE가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SST가 있었죠. 요 세 개는 여러분이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죠? SST죠. SST 제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어떻게 되죠? YI에서 맞죠? 그죠? 관찰치에서 평균 Y바 얘를 그냥 더 0이 되니까 제곱해서 더하는 거. 이게 바로 SST의 공식이에요. 이 SST를 못 구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제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틀리면 뒤에 칸 다 틀려버려요. 점수가 대폭 내려가 버리겠죠. 그죠? 그 빈칸을 다 채우고 해놨기 때문에. 자유도 정도는 얼마 풀 수 있을지 몰라요. 자유도 정도는. 그거는 칭마 알면, 원리 알면 풀 수 있으니까. 아, 독립변수의 개수네? 표본수 빼기 1이네? 요 부분 모르면 그 다음에 MSR, MS를 못 구하는 경우죠. 자, MSR 어떻게 구하죠? SSR 나누기 뭐죠? 독립변수의 개수. 맞죠? 앞에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MSE 어떻게 구하죠? SSE 나누기 자유도. M-1에서 마이너스 K 뺏는 거. K가 만약 독립변수 개수라면. 그 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여러분들 아마 논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회귀 분석에다 논문을 읽었다. 전부 다 아노바 표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이 친구가 표본을 몇 개 뽑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아시겠죠? 그죠? 예. 제일 위에 SSR은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식 어떻게 돼요? 시그마?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그죠? 시험은 우리가 시험 언제 보죠? 다음 주. 그죠? 수요일에. 다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되죠 하면은 yi 햇에서 그죠? y바를 뺏는 것의 제곱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R제곱도 공부했죠. 결정계수. 이제 뭐 다 막 새로운 이야기 좀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자, R제곱 뭡니까? SST분의 SSR. 그죠?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총 변동 중에서 회기식으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의 비율이다. 얘기했잖아요. SSR이 크면은 당연히 R제곱도 클 수밖에 없죠. 가장 완벽한 경우는 뭐라 그랬죠? 직선의 모든 관찰지 다 존재하는 경우에. 그때 SSR이 바로 SST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R제곱이 1이 돼버려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것을 그날 복습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SSE는 공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SSE는요. 가장 중요해서 한 번 더 적어 드리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 다음 단계 못 나가기 때문에. 이거 공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요? yi 마이너스 뭐예요? yi의 het.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 세 가지 완전 알아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공식 제대로 외웠나 확인하려면은 확인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죠? 여기에서 빼는 게 총 변동인데 yi het 하나 빼주고 더해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 빼주는 게 바로 SSC가 되고 다시 하나 더해주면 SSR이 돼요. 실제로 증명도 할 수 있어요. SST가 SSR 더하기 SSE임을 증명하라. 그죠? 우리는 회계분석 깊이 있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죠? 또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죠? 10개 데이터 주어졌으니까 10개의 평균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yi 햇이 필요한데 yi 햇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저로 비율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때 써먹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한 문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왜 13일 때 값이 2개지 말하면 안 돼요. 13일 때 이 값은 뭐냐? 예측치죠.
맞죠? 비제로 비관을 통해서 구한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15는 뭡니까? 요거는 관찰치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SSR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원래 문제로 주어져 있잖아요. 옆에다가 yi 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써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다가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뭘 적어놔야 되겠어요? yi의 햇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됐습니까? 그죠? 여기 y 햇이 아까 뭐였죠? 15점 얼마 더하기 7점 얼마 곱하기 x 였잖아요. 그 값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다 나오겠죠? 그죠? 15점 얼마 더하기 7점 얼마 곱하기 3 하면 그 값이 나오잖아요. 왜냐? 하나에 대해서 이미 값을 알려드렸잖아요. 이때 값이 얼마였죠? 110 얼마였죠? 2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때 값이 얼마였죠? 뒤에 보면 112점 얼마예요? 8, 뭐 8 정도 합니다, 일단.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값을 가까이도 다 계산하면 뭐가 나옵니까? yi 햇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그 표를, 그 값을 못 구하면은 그 다음 단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요령을 알려드리면은, 자, 좀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 낭비잖아요. 시험 시간 짧은 시간에. 그죠? 뭐부터 먼저 풀어야 되겠어요? SST. 그죠? 그 다음 풀기 쉬운 게 뭐예요? SSR. 네. SSE는 풀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다가 뭘 더하면 얘가 돼야 되네? SST에서 SSR을 빼면 돼요. 바로 여러분 지금 딱 정리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이게 논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ANOVA 표는 기본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SST 구하기 쉽습니다. 왜? yi에서 평균 빼서 다 더하면 되니까, 제곱해서. SSR 구하기 쉬워요. 왜? yi 햇만 다 구했다 그러면은 역시 평균 빼서 제곱해서 다 더하는 것이니까. 됐죠? SSE는 구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요것은 SST에서 SSR을 빼서 찾는 방식으로. 다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기 모형에 나오는 부분은 제가 뭘 내느냐 하면은 회기 모형은 ANOVA 표를 보고 그 표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주로 내요. R제곱을 구하라. 낼 수 있죠? R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SSR 나누기 SST. 몇 번쯤 설명하고 있어요? SSR 나누기 SST. 이제 이해됐죠? 그죠? 그 다음 제가 또 문제 또 낼 수 있어요. 이 회기 모형에 대해서 귀무가스를 쓰라. 연구가스를 쓰라.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 배워 나갈 거예요. 오늘 하고 그 다음 주. 그리고 시험 범위는 회기 모형까지만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배우는 분산 분석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설명을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로. 물론 거기도 역시 ANOVA 표가 나와요. 근데 회기 모형이 ANOVA 표하고 분산 분석 ANOVA 표가 형태가 달라요. 자, 그리고 혼동 안 시켜드리기 위해서 시험 범위는 우리 이번 수요일까지 배우는 걸로. 알겠죠? 그죠? 회기 모형. 이미 범위는 다 벌써 배웠어요. 지난 칠판에 다 설명한 거예요. ANOVA 표. 다중 회기로. 단지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나가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직접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죠? 해봐야 됩니다. 직접. 요 부분 해봐야 돼요. 내 스스로 SST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 한 3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왜 이렇게 되지 한번 생각하고 또 한번 분석해 볼 시간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얘기합니다. SSR, SSE, SST를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죠.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yi 햇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칠판에 멋있게 그림 그리기 위해서 SST가 SSR하고 SSE의 합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과장된 한 점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는 이 모든 값들을 사실 다 고려해야 돼요. 그 말은 yi 햇을 여기도 13 집어넣어서 구해야 되고 또 12 집어넣어서 다 구해야 돼요. 그죠? 그 다 구한 yi 햇을 요 y의 평균을 가지고 빼서 제곱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넘어가겠어요. 다 끝났으니까. 자, 그럼 다 컴퓨터 할 수 있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추정된 표준 오차를 한번 계산해 봐라. 그죠? 표준 오차 공식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SSE는 이미 알고 있죠. 맞죠?
요거 제대로 공식 쓰면 어떻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쓰면은 n-1 -k예요. 원래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분산 분수법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금방 이해될 거예요. 자, SSE 나누기 n-1 -k인데 요때는 왜 2가 되는 k가 바로 뭐예요? 연수 1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적어 실수 많이 합니다. 이 값을 n-1로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늘 공부할 때 n-1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도 n-1이겠지? 아닙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이것을 일반화 시키면은 공식이 뭐라고요? n-1 -k로 적어놔요. 그죠? n-1 -k가 지난번 분산 분수표를 보게 되면은 그때 바로 잔차에 대한 자유도예요. n-1 -k. 그럼 여기는 왜 n-2냐? 요때 k가 얼마입니까? k가 1이라는 거. 왜? 독립변수에서 한 개이기 때문에. 자, 설명했어요. 예. 넘어갑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죠. 제곱합 등식이라고. SST는 SSR 더하기 SSE다. 그죠? T는 어떻게 되죠? YI에서 Y바, 평균을 뺏는 거. R 어떻게 되죠? YI 햇에서 Y바를 뺏는 거. E는 뭐죠? YI에서 Y 햇을 뺏는 거. 우리는 사실 두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예. 근데 보면 시험 때 꼭 이 세 개를 기억하고 풀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풀면 그만큼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예. 그래 보시면 되고. 자, R제곱 공식 나옵니다. R제곱 뜻이 뭐냐? 제가 결정계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뭘 적어야 돼요? 종속 변수의 변동을 독립 변수가 얼마만큼 설명해 주느냐. 그죠? 왜? 독립 변수를 가지고 결국은 Y의 햇을 구했기 때문에. 자, 종속 변수의 변동을 독립 변수가 얼마만큼 설명해 주는지. 이것이 클수록 자기 모델이 좋은 거예요. SST분의 SSR. 자,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공식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SST도 YI에서 Y바를 뺏는 것의 제곱. 또 SSR도 YI 햇에서 Y바를 뺏는 게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 하는 말이 야, 독립변수를 점점 넣으면 넣을수록 설명력이 더 좋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독립변수 개수도 고려한 것이 바로 뭐냐면 조정결정계수예요. 여기 K가 지금 독립변수 개수입니다. 자, 이 뜻이 바로 뭐죠? SSE를 그냥 자유도로 나눠준 거예요. SST를 자유도로 나눠준 거죠. 보십시오. SST분 SSR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기 SSR이 바로 뭐냐? SST 빼기 SSE잖아요. 이런 식이 나왔죠? 요 식에서 차이가 뭐냐면 결정계수에서 요 각각을 해당되는 자유도로 나눠주면은 바로 조정결정계수가 되고 조정결정계수 핵심은 바로 뭐냐? 독립변수의 개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결정계수는 독립변수의 개수를 고려하지 못해요. 식을 다시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요때는 K가 바로 독립변수의 개수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정결정계수를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적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겠죠? 이거 여러분 풀 수 있잖아요. SSE 벌써 여러분들 계산 다 했잖아요. 여기 모르는 값이 있나요? 표본 10개 다 알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값들을 컴퓨터는 이런 것을 프로그램화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요? 프로그램은.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패키지로 파는 거죠. 로직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 로직 그대로 푼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문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죠? R 스퀘어를 계산하시오. 하면 되는 거죠. SST분 SSR. 그죠?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수요일 날은 요 내용을 꼭 한번 여러분 복습해가 오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죠? 그냥 복습하지 않고 이 통계를 그냥 그 자리 현장에서 내가 학습해서 하겠다 쉽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라 그러면 그냥 침대에서 자기 전에 봐도 이해되는 과목도 있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과목은 침대 학문이라고 하는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전에 잠깐 봐도 이해되지만 이거는 직접 풀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꼭 한번 꼭 확인해 보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상당히 좋죠. 0.958. 뜻이 뭐예요? 전체 변동의 95%를 누가 설명한다고요? 광고비 지출액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죠. 그죠? 광고비를 많이 쓸수록 매출이 늘어납니다 하고 사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죠? 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표입니다. 요 15분 슬라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표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칠판에 제가 다 적어드렸던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요 K가 뭐라 그랬죠? 독립변수의 개수.
n은 뭐죠? 표본의 크기. 그죠? 저는 이렇게 배우기 원하지 않다 그랬죠? n-1, -k. 이게 쉽다 그랬죠? n-1, SST에 대한 거 빼기 k.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십시오. 내가 이 SSR을 못 구했다? 그럼 MSR을 못 구했다? 다 틀려버리죠. 그래서 시험에 이것을 또 구해야만 요 B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값을 못 구했다는 말은 요 뒤에 나오는 문제는 다 틀렸다는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때때 어떤 학생이 막 와서 항의합니다. 거의 다 맞았잖아요. 이걸 나누면 되잖아요. 값이 틀린데. 안 돼요. 그죠? 이거는 단답식이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K는 맞추었는데 SSR이 틀렸다. 이 식을 아니까 MSR이 맞지 않나요? 그렇게 채점해 주지 않아요. 알겠죠? 그죠? 이 부분은 제가 문제 풀 때 딱 적어 놓을 거예요. 부분 점수가 없음. 그죠? 딱 빈칸에. 그죠? 만약 제가 이것을 갖다가 수능식을 1, 2, 3, 4에서 고르게 했다. 그럼 모르면 완전 틀리는 거잖아. 맞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완전하게 찾아야 되는 그 문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것도 중요하죠? 자, SA는 바로 다시 말하면 뭐죠? MS예요. 우리 앞에 세 봤죠? 그죠? 한길 때는 뭐가 나왔나? n-2. 굉장히 사람들 실수 많이 하는 것이 n-1로 다 나눠버려요. 그죠? 이거 잘 보세요. SE가 바로 뭐라고요? MSE예요. MSE가 바로 뭐죠? 이거 다시 말하면 뭐죠? 요 글씨 하나 보이는데 평균 제곱 합이에요. 그죠? 이거 잘 보세요. 위에 여기는 자유도 제곱합. 평균 제곱합이라는 말은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FB. FB는 쉽게 말하면 오차에 대해서 회의가 얼마나 더 큰지를 보여주는 경우죠. F 값이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모형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그렇죠. F 값이 클수록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변수가 독립변수 굉장히 많다. 어떻게 풀 것이 궁금하잖아요. 뭐 또 이제 일반식을 또 설명할게요. 자, 베타에 대해 가지고 값을 검증할 수 있어요. 베타에 대한 값을 바꿔 말하면 베타가 0인지. 그죠? 베타 0이라는 말은 뭐죠? x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y가 안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베타 i 곱하기 xi잖아요. 여러분 여기 적어놔야죠. 베타 i 곱하기 xi인데 만약에 베타 i가 0이라는 말은 여기 0 뜻이 뭐죠? 우리가 항상 값을 검증 어떻게 합니까? 모수에서 정해진 값을 빼는 거잖아요. 요 0이라는 말은 왜 제가 0을 크게 적어놨겠어요? 베타 i가 0이라는 뜻이에요. 베타 i가. 요 bi는 바로 표본의 값 맞죠? 그죠? 우리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x바에서 뮤를 빼고 루 때문에 시가 나는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x바에서 뭘 뺐죠? 키라면은 175를 뺐잖아요. 그리고 루 때문에 시가만 나눠줬죠. 요 두 개는 반드시 표본의 값이에요. 그죠? 표본에서 나오는 회기 개수하고 표본에서 나오는 그 개수의 바로 표준 편차예요. 요 값은 0인 뜻이 뭐죠? 베타 i가 0인지. 여러분 옆에 하나 적어 놓읍시다. 요때 제가 요 써드릴게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가설은 뭔지 제가 물어본다고요. 여기 연구가설 뭘로 적어야 되겠어요? 위의 회기 모형에 대해서 연구가설을 쓰시오. 누가 한번 얘기해 봐야지 선생님이 맞다 틀렸다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 질문 받았다면은 저기에 뭘 쓰겠어요? 저기에 BI가 0인지 쓰면 되나요? 틀렸죠. 표본은 뭘 적어야 되겠어요? 베타 I가 0이 아니다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씁니다. 연구가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베타 I가 0이 아닌지. 이게 바로 연구가설이에요. 그죠? 베타 I가 0이 아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X가 변하면 Y도 그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0이면 뜻이 뭐죠? x를 아무리 변화씩 곱하기 0 해버리니까 y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x, y 관계없다는 거죠. 자, 베타 i가 0이라는 뜻은 뭐죠? 연구가설은 0이 아니다고 귀무가설은 베타 i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무가설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귀무가설을 쓰면 어떻게 쓰죠? 하면은 베타 i가 0인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베타 0이라는 말은 뭐죠? 옆에 가로로 적으면 x하고 xi하고 y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걸 꼭 적어야죠. 이 귀무가설이 뭘 의미합니까? xi하고 y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 x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곱해가 y를 구해야 되는데 개수가 0이니까 곱해봐야 0이 나오잖아요. 이제 알겠죠?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저 이런 걸 여러분들 많이 물어봐요. 자, 요 모형에
0과 같으면 뭡니까? 그죠? 베타 i가 0이 아니다. 이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하겠지 생각하고 bi가 0이 아니다. 틀립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x바가 115가 맞는지 그거부터 똑같은 거예요. 표본의 값을 절대 못 쓰고 반드시 모 집단에 대한 값을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뮤에 대해서 검증했지 x바에서 검증 못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자, 됐고. 신뢰 구간은 비슷한 원리로 푸는 거죠. 우리 봅시다. 우리 여기 제가 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옛날 공부했던 거 한번 적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 보이는 제가 한번 써보면 옛날 공부했던 똑같아요.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것이 만약 제가 뮤라면은 여기 우리 뭐가 있었나요? x바 있었는 거죠. 맞죠? 그죠? 그리고 분산을 몰랐을 때 뭐가 있었죠? t에 2분의 알파에다가 우리는 자유도 그때는 n-1이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리고 뭐였죠? 루트 n분의 s였잖아요. 맞아요? 한 집단 이렇게 푸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한 집단일 때. 그죠? 두 집단이면 똑같이 하면 돼요. x1 바 마이너스 x2 바. 그때는 뭐죠? 자유도가 n1 더하기 n2 빼기 2. 여러분 숙제했던 거잖아요. 여기는 뭐였죠?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또는 루트 속에다가 n1분의 sp 제곱 더하기 n2분의 sp 제곱. 같은 원리잖아요. 자, 뭐가 바뀌었나 봅시다. 뮤 대신에 뭘로 왔죠? 베타. x바의 대응되는 표본 값을 써야 되니까 bi. 이해됩니까? t. 여기 자유도는 바로 우리 공부한 그대로 SSE에 대한 자유도. n-1 k. 그죠? 요거는 여기에 대한 표준 편차. 알겠죠? 사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하면은, 단순 회귀가 아니라 다중 회귀를 지금 제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이것은 바로 일반적인 공식. 다시 앞에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바로 일반화된 공식이에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알겠죠? 그죠?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요 표 성립합니다. 왜? 제가 일반화 시켜서 K가 바로 독립변수의 개수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그죠? 자, 챕터를 2개 붙여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해서 2개 붙여놨습니다. 역시 이것도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밑에 것도 역시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다 이해됐죠? 예. 상관분석. 상관분석은 상관분석은 특징이 뭐냐면은 회귀 분석은 원인과 결과예요. X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Y에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원인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키하고 몸무게. 관계는 있는데 어디가 어디 영향 미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기다 보십시오. 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라 그랬지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 화살표로 이런 의미는 없잖아요. 회귀 분석 어때요? 화살표. 그죠? 광고비를 많이 썼더니만 매출이 늘어났더라. 여기는 그런 게 있나요? 화살표 없는 경우죠. 그죠? 이거 우리 벌써 옛날입니다. 공부한 거예요. 그죠? 옛날에 표본 상황에서 벌써 공부한 겁니다. 이거 제가 문제 내지 않아요, 저는. 알겠죠? 네. 이거 궁금한 사람 제가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x, y 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었습니까? 하나를 x 대신에 원래 우리 이 x의 공식 알잖아요. 하나를 y로 바꾸면 이 공식 나온다 제가 옛날에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이 부분은 내진 않고 참고로 상관 분석이 회귀 분석과 다르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자, 상관계수 구하시오.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제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미 R 제곱 알았기 때문에 R 제곱 루트 씌우면 R이 나오니까.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넓혀서 우리 이제 황소정 학생이 질문한 변수가 많을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어요. 자, 다중 회귀 모형 보십시오. 이제 다중하는 말은 뜻이 뭐죠? 독립변수 개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변수가 요부터 K게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모 회귀 방정식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기 어떤 특별한 값이 주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오차항은 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표본 회귀 방정식 B0 더하기 B1 xi1 더하기 B2 xi2에서 xik까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바로 뭐예요? B0, B1, B2, BK를 찾는 거잖아요. 어떻게 찾죠? 최소 제곱 추정치로. 그죠? 앞에 배웠던 것처럼. 모수의 최소 제곱 추정치 어떻게 찾느냐면은 잔차 제곱 합을 최소로 하는 이 값을 찾아야 된다. 어렵죠? 편비분 몇 번 해야 돼요? 편비분을 K 플러스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B0에 한 번, B1에 한 번, 그러고 나서 연립방식 푼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각각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사실은. 자, 두 개 때 그림이 이렇게 보여져요. 이 부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난번 기억나죠? 그죠? 우리가 벌써 두 개만 돼도 3차원이라서 사실은 이 점이
한계일 때는 직선상의 점이었잖아요. 지금은 공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안에 회기 직선이 아니고 두 개일 때는 평면이 되는 거죠. 세 개에서는 회기 공면은 나타낼 수도 없어요. 두 개일 때 평면이니까 어떤 값들은 평면 위에 있고 어떤 값들은 평면 아래에 있는 거. 그죠? 자, 이때 푸는 법을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죠? 이제 똑같잖아요. 요 값을 우리가 B제로에 관해서 미분해서 0, B1에 관해서 미분해서 0, B2에 관해서 미분해서 0. 그래서 다 풀면 이런 식으로 딱 주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두 개들이 복잡한데 세 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컴퓨터는 세 개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일하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을 할게요. 컴퓨터 아웃풋에서 B0, B1, B2 값 제가 주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갑자기 해피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이 좀 생겼죠? B0, B1, B2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는 학생들이 직접 이 값들을 구했어요. 엄청 막 화를 내면서 문제 풀고 있더라고요. 그죠? 문제 나오면 여러분 풀 수밖에 없잖아. 만약 나왔다 가정하면. 그죠?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괴롭힐 마음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죠? 두 개들이 복잡하면 세 개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여기 칠판에 하나만 딱 적으면은 우리는 하지 않았지만은 저런 거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우리가 경영 수학이 필요한 경우죠. 그죠? AX는 B다 해가.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것도 제가 AX는 B 형태로 행렬로 이 부분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뭔지는 몰라도 A가 이따 가정 X는 바로 뭐냐면 B0, B1, B2예요. 그죠? 오른편 상수는 바로 왼편의 값이죠. 시그마 yi, 시그마 xi1에다가 yi, 맞죠? 시그마 xi2에다가 yi, 그죠?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앞에는 개수를 다 있겠죠. n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시그마 xi1. 이건 여러분 행렬을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이니까 xi2. 맞죠? 그죠? 요렇게 해서 여기는 3 곱하기 3 행렬이 되겠죠. 다 한번 적어보죠, 일단은. B0.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xi1이 되겠네. 그죠? 한번 써볼게요. 우선은요. i1. 그 다음 단계는 시그마 xi1의 제곱이 되네요. 그 다음 단계는 시그마 xi1에다가 뭐가 되죠? xi2. 세 번째 줄 한번 봅시다. 시그마 xi2가 되고, 그 다음 단계 뭐죠? xi1에다가 xi2가 되고, 제일 마지막은 시그마 xi2의 제곱. 여러분 행렬로 만드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이러면 이거 3 곱하기 3이고 이거는 3 곱하기 1이기 때문에 곱이 정의되려면 가운데 똑같아야 하면 곱이, 행렬의 곱이 정의되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어디로 오죠? 제일 끝에 오게 돼요. 이거는 바로 3 곱하기 1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속에서 푸는 건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학교 오게 되면 AX는 B에 X를 구하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이때 어떻게 구해지냐면 X는 A의 역행렬에다가 B를 곱한달이 되는 거죠.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역행렬을 이제 경영 수학에서 가르쳐 주는 경우죠. 쉽게 말하면 행렬식 분의 여기에다가 수반 행렬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공부하는 경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렬식 열심히 구하다 보면 중간 시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계속 하는 경우죠. 그죠? 그 저렇게 풀면 이제 모든 문제를 다시 풀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참고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 변수가 아무리 많아도 뭘로 풉니까? AX는 B일 때 푸는 방법.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A 역행렬 곱하기 B다. 역행렬 구하려고 했더니만 행렬식하고 수반 행렬을 알아야 되더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죠. 이거는 만약에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하지 않으면 풀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이 과목은 B0, B1, B2는 컴퓨터 아웃풋을 제가 드리는 걸로. 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문제가 수월해졌죠? 예. 자, 이 문제,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제 문제 좀 더 복잡해졌어요. 변수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죠? 앞에는 x1, 지금 변수가 x1, x2잖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광고비 지출하고 뭐가 더 들어왔죠? 판매원의 수. 그죠? 판매원 수가 둘 다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예측해야 되죠. 만약 광고비 지출액이 10이다. 그죠? 1000만 원 단위니까 1억이죠.
1억하고 그 다음에 16명 있을 때는 그 대리점은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해봐라. 그죠? 그 말은 뭐겠어요? B0, B1, B2를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원래 손으로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손으로 풀려면. 그죠? 손으로 푼 값을 제가 저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비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손으로 풀었더니 얼마나 나왔냐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나왔어요. 손으로 풀었더니 yi 해시 어떻게 됐죠? 하면은 마이너스 0.11 더하기 1.45 그 다음에 xi1 더하기 0.79에 xi2 이렇게 나온 거죠. 참고로 i1은 뭐냐면 광고비예요. i2는 뭐죠? 하면은 판매원 수죠. 그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변수에다 가정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해석할 수 있겠죠? 광고비 한 달 늘리면은 매출 얼마 늘어나요? 1.45배. 판매원 수 한 사람 더 고용하면은 매출 얼마 늘어나요? 0.79배. 이 전략은 광고비 늘리는 게 더 좋은 전략이죠. 그죠? 그래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만약에 이 값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특정한 이 값에 대해서 예측해라. 판매원 수가 16명이네. 광고비 지출이 10이네. 그 값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값 나오죠. 그죠? 27.03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우리가 컴퓨터 아웃풋을 제가 준다 그랬죠. B0 그리고 또 B1, B2를 이미 구해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기다 뭘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그렇죠. yi 해서 여기다가 이거 뭐 이상하게 그렸는데 yi 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계산해야 되는 경우죠.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y 해도 어떻게 구하죠? 저기 칠판에 식이 있네요. 같이 해볼까요? 마이너스 0.11 더하기 1.45 곱하기 뭐 하면 돼요? 4. 맞습니까? 더하기 얼마죠? 0.7 곱하기 4 하면은 요 값이 나오는 경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연습하세요. 각각 한번 해봐야 여러분 시험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죠? 집에서 복습하고 해가지고 알아서 우리 수요일 날 또 마지막 수업 때 알겠죠? 그죠? 마지막 수업 때 하는 걸로. 예. 우리 수업 여기까지 마칠게요.